오늘은 주가가 좀 반등을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 참 많죠. 일단 코로나 먼저, 또 국제유가, 여기에 이제 내일부터 국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실적까지요.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자, 이분과 함께요.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실무 지표들의 악화가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사이 미국에서의 뭐 각종 고용 지표들도 그랬고 또 내일 시작될 실적도 불보듯 뻔하고요. 일단 뭐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뭐부터 볼까요? 네, 뭐 기업 실적하고 경기 지표 뭐 동전의 앞뒷면이니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만은 일자리 수 70만 건 감소. 이게 뭐 거의 뭐 금융위기하고 뭐 대공황급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이제 경제를 셧다운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GDP에는 한 70%지만 고용은 실질적으로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셧다운되고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급냉하고 경기 지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2분기 미국 GDP는 아마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계산하니까요. 미국은 네. 마이너스 35%에서 한 40%, 네.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2분기는 또 전분기 대비 연율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19가 어쨌든 4월 말 5월 초에 이제 반등 뭐 진정된다고 봤을 때는 그럼 3분기는 좀 네, 3분기는 뭐 플러스 한 괜찮을 수 15에서 20%. 네.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이제 대략 추정을 해본 겁니다. 네. 저거는 뭐 사실은 기본적인 가정이 4말 5초에 대략 팬데믹이 진정된다라는 대전제 하에 예. 이제 진행. 그런데 3분기 이후에도 그래프는 줄줄이 내려오는데요. 네, 뭐 물론 이제 워낙 2분기가 그 GDP가 깨지고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고용 지표 다 깨지기 때문에 일단 2분기에 반등은 합니다만은 3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전의 추세로 회귀되는 평균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제 지표는 이제 3분기를 피크로 잔잔하게 이제 그 평균에 회귀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제 분기별로 원래 추세에서 조금 낮은, 왜냐하면 한 번 이제 이런 그 큰 데미지가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고용이 회복되거나 바로 생산 활동이 완벽하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3%에서 4%, 내년에는 한 1% 내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나 고용 상황도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비슷하게 그 발표되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도 좀 챙겨주세요. 사실 이제 국제유가 추이를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산유국들의 이 신경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매일매일 나오는 그 주요 수장들의 발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일단 뭐 푸틴 대통령은 감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는 발언을 뭐 이제 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또 오펙 플러스 회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오펙 플러스 10개국 회의는 이제 좀 무산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일단 9일부터 감산을 들어가기로 했지만 지금 조금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전체적인 경제 셧다운을 타격을 주면서 가뜩이나 이제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우디, 미국 이 3자가 서로 동상이몽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저유가가 장기화돼서 모든 저기가 그 재정 수직이나 어떤 지나친 저유가로 인한 어떠한 그 피해를 다 달가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주도권 싸움에서 지금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국제유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은 해결은 되는데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해결은 되겠지만 수요가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요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감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거에 한 40불대로 회복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한두 달 내에 저는 감산이 되면 수요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이 되면 한 30불대 초반 정도로 배럴당 30달러 초반으로 회귀되면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이제 타면서 요즘 뭐 주식시장에는 뭐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뭐 기사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의 자금이 이 원유 관련 뭐 파생상품 쪽으로 집중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지금은 경제 지표가 앞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레인지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단순히 진정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제 지표 가격 변수들이 금리, 유가, 주식시장 이 모든 지표들이 차분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요를 교란시키고 공급을 교란시키고 전 세계 경제의 어떤 그 프레임을 휘젓고 다닌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전월비 모든 가격 지표나 경제 지표 자체도 흔들리지만 전체적인 수요가 균형점, 안정적인 균형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기관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 그리고 연기금들 이런 전 세계 그 투자 주체들이 상당히 그 위험 자산, 경기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조금 오버웨이트가 돼 있었거든요. 과매수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과매수가 경기 급냉과 연결되면서 모두가 위험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이 된다 해도 미국의 팬데믹이 진정된다고 해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타격은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국부 펀드나 이런 데들은 보유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위기 관리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시장을 조금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원유라고 하는 위험 자산 또 경기에 노출도가 높은 경기 베타가 높은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서 굉장히 뭐 일주일에 뭐 굉장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업다운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업다운이 심하다는 얘기는 그렇고 그걸 유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같은 이런 어떤 증권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ETF도 굉장히 많이 발행돼서 또 인버스 ETF도 많이 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러한 패시브 상품들의 원유 관련 어떤 그 플러스 마이너스 패시브 상품들의 워낙 그 많은 그러한 교란 요인들이 내재돼 있다. 그래서 아직 당분간은 조금 그 큰 변동성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볼게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1분기라 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 사태가 이제 반영이 된 수치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길래 초미의 이제 관심사가 될 것이고 또 긴장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안 좋아질 거라는 부분은요. 이번 실적 시즌이 또 주가의 급락으로 또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가 뭐 현재 주가라기보다는 뭐 지난번 저점 S&P 500 기준으로는 2,200포인트 정도 선이 올해 한 미국 기업 실적이 한 30% 정도 후퇴 감익되는 것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대략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으니까 뭐 대략 비슷하다고 보면 지금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올해 이익이 한 30% 정도 깨질 것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반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뭐 바이러스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또 경제 셧다운이 길어지면 또 상황이 30%가 아니라 뭐 40%, 예. 50% 반토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밑에 있는 빨간 색깔이 이제 이머징의 EPS고 위에가 선진국 기업들의 EPS인데 주당 순이익인데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그린 겁니다. 아직 이제 1분기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30% 급락 수준으로 내려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선 선진국의 EPS는 대략 2011년 수준, 11년에서 13년 수준으로 이제 회귀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쭉 횡보하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2016년, 7년부터 이제 확 튀었는데 그 튀기 전에 이제 그 15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 가파르게 떨어지겠군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점은 어찌 보면 미국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빵이라든지 이런 그 혁신 성장 기업들의 이익이 17년 이후에 굉장히 급증한 상태라서 그거를 이제 토해내는 과정이라서 사실 금융위기 이전으로 경제 지표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이익은 다행스러운 것은 만약에 셧다운만 팬데믹만 조금 진정된다면 2015년 정도의 수준으로 혹은 뭐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한 2011년 정도 수준으로 회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리고 주가는 이제 그 정도 30% 이익의 어떤 훼손에 대해서는 올해 겪을 펀더멘탈 고쳐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그래도 바닥에서 안정감을 찾는 그런 이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판단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한 2% 이상으로 양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수급도 외국인은 아직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순매수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지금 이 시각 현재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듯한데 국내 시장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예, 국내 시장도 뭐 해외 증시의 흐름에서 뭐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팬데믹에 의한 패닉 셀링이 한번 있었고 거기에 그 패닉 셀링이 지나간 다음에는 반드시 통상적으로 어떤 반사적 반등이 나타납니다. 워낙 이제 많이 빠졌다. 조금 개선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거냐.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반등이 그 반사적 반등, 리플렉시브 반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반등이 일어났고 반등이 일어나서 보니까 뭐 진짜 개선되는 거야? 뭐 이렇게 정말 좋아져? 뭐 해보니까 이제 뭐 팬데믹도 좀 더 길어질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지금 또 다시 눌림목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 코스피 비교인데요. 좀 축만 다를 뿐이지 흐름은 비슷하고 이번에 조금 그 패닉 셀링이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가파르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갑자기 바이러스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하지만 이제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반사적 반등이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펀더멘탈 추세에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경제 지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그 펀더멘탈 지표라는 게 결국 앞으로 하반기에 기업 이익이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어떤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업 실적 전체라든지 경제 지표 전체, 고용 전체, 소비 전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어떤 그런 경제 지표의 눌림, 그다음에 기업 실적의 눌림에 반응해서 좀 역실적 장세의 어떤 약세장이 저는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2021년 이후에 내년 이후에 어떤 통화 정책의 효과가 또 나타날 거고 유동성 효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정책,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반 경직성이 보장된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그러한 박스권 장세가 하반기에는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급락 후 급등 이후에 눌림목 다음에 박스권에서 좀 우왕좌왕하다가 하반기에는 내년도 경제 지표를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그런 장세가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림 뭐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 전략이 또 필요해 보이네요.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 출발 마켓온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